안녕하세요. 유초등 엄마들의 고민을 한 곳에 엄마공부TV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고 엄마평호를 지금 현재 2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성장시켜야 될지 고민이 많으셔서 채택되신 어머님이신데 저를 직접 만나러 오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솔루션을 드렸고 코칭해드린 내용을 오늘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고요. 어려서 조금 여러 질환으로 인해서 또 병원에 조금 오래 있었고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영어 학원이나 이런 외부적인 사교육보다는 아이의 상황을 고려해서 엄마표 영어를 2년째 진행하고 계시는데 DVD 꾸준히 보여주기, 원서 리딩하기, 그다음에 오디오 CD 흘려듣기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머님의 이제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도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학원을 좀 보내볼까 이런 약간 마음도 조금 없잖아 있고. 근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또 시연이가 그 모국어가 좀 느렸거든요. 말이 5살 때 이렇게 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킹도 스피킹도 조금 노력을 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아웃풋이 제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저는 좀 스피킹이 어떻게 하면 잘될까 이런 것도 원장님한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요. 오늘 꿀팁을 드릴게요. 자, 스피킹이 원활하게 되려면 인풋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 아직 시연이는 부족한 거. 그러니까 인풋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이의 기질과 성향. 그러니까 저희 둘째는 4학년에 엄마표를 시작했고 근데 5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유일하게 한 건 원어민하고 이제 스피킹 하는 그 시간에 그것도 엄마가 옆에 있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그러니까 아웃풋이 잘 안 나온 아이들의 기질은 대부분 좀 성향이 내성적이고 한국말 표현도 별로 하기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방문에 이렇게 귀를 대고선 뭐라고 말하나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닫고. 그리고 엄마 가 있으래. 그렇죠. 자기 혼자 하고 싶대요. 맞아요. 존중해줘야 돼요. 제가 자꾸 푸시를 해요. 야, 스피킹 거기 따라해봐. 한번.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위험하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아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성적인 아이 그리고 또 기질과 성향이 조용한 아이는 아웃풋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사람 있는데 말을 해보라고 하거나 자꾸 리딩을 체크해 보려고 하거나 스피킹을 시키거나 이렇게 푸시했을 때 아이는 더 위축되고 더 달아나려고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엄마를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혼자 리딩을 하거나 리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중간중간 영상으로 체크해 보고 싶을 때도 혼자 찍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3자인 코칭자에게는 보여줘도 엄마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엄마는 그냥 좀 편안하게 궁금해도 조금만 꾹 참아주시고 인풋형 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인풋형 아이는 언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언제 발화를 하느냐, 아웃풋 하느냐인데 원어민을 만나거나 현지에 나가서 영어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아이들이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평호 한 5년 정도 진행한 이후에 해외에 직접 나가보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때 돼서 인풋형 아이의 진짜 숨은 실력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인풋형 아이이기 때문에 5년 내내 말 한마디를 안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냥 인풋형 아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급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아이 자체를 그냥 인정해 줬는데 화상영어 수업 같은 거 할 때 그때 대해서 얘기를 했고 물론 제가 직접 듣지 못하고 바깥에서 간접적으로 좀 들었다는 거 근데 현지에 가니까 아이가 이제 입국 심사 할 때부터 영어를 써야 되니까 그때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걸 보고 온몸에 진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인풋형 아이들은 그런 경우에 영어를 꼭 써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때 비로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가 잘 컸구나. 엄마 스스로 이제 위안을 하시고 엄마평을 한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때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꾹 참고 기다려주세요.
어머님이 스피킹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드렸고, 리딩은 또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셔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리딩하고 있는 책이 원서 수준을 좀 어떤 걸 읽고 있는지. 네. 거기 보니까 레벨 2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아이의 리딩 레벨을 물어본 이유는 일단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기 전에 미리 집에서 리딩하는 영상을 받아봤습니다. You are some this let me squeeze. Let me wash. She didn't. 네, 아이가 원활하게 읽고는 있지만 발음의 부정확도라든지 전달력이 부족해서 제가 이 책이 아이 수준에 맞는지 확인했는데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다 어머님 말씀하셔서, 그럼 우리 아이가 어휘 확장은 잘 돼서 단어는 많이 알고 있다. 근데 지금 발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리딩에서 좀 훈련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드린 솔루션은 영어 리딩만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이의 발성법이라든지 발음하는 방법, 이거를 같이 동시에 훈련을 해야지만 영어 발음과 한글 발음이 동시에 좋아져서, 결국은 한국 발음이 좋아야지만 영어 발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글 책 낭독을 병행해 주셔라. 제가 이거를 솔루션으로 드렸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의 발음이 부정확하다면 대신 단어 어휘 확장은 많이 되어 있어서 책을 읽는데 부족함은 없다, 걸림은 없다, 그러면은 그 레벨을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아이의 발성법을 위해서 한글책 낭독을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같이 훈련을 시켜주시면 한국어 발음도 정확해지고 영어 발음도 훨씬 정확도가 높아져서 전달력도 좋아지고, 이 부분이 함께 이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오늘 꿀팁으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진행한 그 연차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총 노출량이 어느 정도 이때까지 됐었느냐도 일단 중요한 포인트인데, 충분한 인풋이 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아이들이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자꾸 간판을 보고 영어를 읽으려고 한다거나 책을 보고 지어서 읽기 시작한다거나 어떤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리딩을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인데, 만약에 그냥 엄마가 그런 신호가 없는데 그냥 시작을 했다, 그럼 약간 리딩이 지금 얘는 자발적이지 않다면 부담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읽어줬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부터는 혼자 읽고 싶어하고 읽어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읽어주고 싶은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네, 여기에서 지금 스스로 읽겠다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완전히 읽기 독립이 됐다.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읽는 게 훨씬 속독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서 나는 빠른 속도로 읽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좀 읽어. 정독해야 돼. 정독. 그리고 맨날 뭐 집중해, 정독해. 저도 모르게 계속 이거를 들고 아이한테 그렇게 푸시를 막 하더라고요. 네.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두 번째, 엄마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독해라, 집중해라. 그래서 책에 몰입되지 않고 엄마 읽어주면서 자꾸 확인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듣기 싫어서, 책 읽는 시간은 나 혼자만의 자유시간이고 싶은 거예요. 힐링타임이고 싶은데 그게 그렇다면 여기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부할 수 있다. 엄마들은 항상 궁금해하셔요. 그러니까 얘가 책을 잘 읽고 있을까? 과연 스토리 파악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책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고 이게 결국은 문해력과 이해력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냥 편안하게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물들이 얻어지는데 체크하고 싶단 말이에요. 일단 엄마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한글 책이나 원서를 읽고 나면 과연 이 아이가 얼마나 스토리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그리고 집중해서 읽었는지, 정독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다 보면 자꾸 아이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냥 성향 자체가 말하기 좋아하는 아이는 알든 모르든 일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약간 과장을 해서라도 얘기해주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는 좀 귀찮아하거나 그리고 또 자기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또는 엄마 물어보지 마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머님들은 급 불안해집니다. 지금 읽는 신용만 하고 이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도전 골든벨. 아이 혼자 일방적으로 맞히는 것보다는 엄마가 이제 출제자가 돼서 질문을 내면 아빠하고 아이하고 같이 배틀이 붙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누가 먼저 말하는지. 그렇다면 먼저 우리 가족이 그 책을 다 함께 읽어야 되겠죠.
그럼 아이는 훨씬 좀 재미있게 그리고 확인받는다는 느낌보다는 함께한다. 그래서 책에 더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셔서 한번 이걸 활용해 보시고요. 또는 아이가 직접 그 책을 읽고 나서 출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퀴즈를 내고 엄마 아빠가 맞추고 이런 방법들이 훨씬 긍정적이고 아이를 정말 책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고 정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입으로 직접적으로 정독해, 그 다음에 집중해, 내용이 뭐야?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집에서 직접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금 이렇게 음악을 흘려듣기 틀어주거든요, 영화를요. 근데 밥 먹으면서 들어도 되는지 이게 조금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밥을 먹으면서 네. 또는 간식을 먹으면서 DVD 보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밥 먹을 땐 소리 내지 말아라. 반듯하게 앉아라. 음식 남기면 안 된다. 또는 이제 가족 간에 또 대화가 필요하다. 이 시간에. 이걸 너무 중시하는 분은 교육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좀 거부한다면 다른 시간에 활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집은 이런 건 상관이 없다. 네. 그렇다면은 이 DVD를 보면서 음식 섭취를 하면 아이가 집중도가 더, 몰입도가 더 나와요. 맞아요. 그쵸? 네. 먹으면서 막 빠져들죠, 화면에. 네, 모니터에. 막 이래요. 그렇죠. DVD를 보면서 밥 먹어도 되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 DVD 보면서 밥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아이가 DVD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입에다 음식을 오래 물고 있다거나 그래서 또 DVD보다 지각을 한다거나 그래서 한 30분 이내에 먹을 거를 1시간씩 먹고 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은 식사 예절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우리는 같이 대화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DVD 보는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세팅을 해서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엄마병원은 긴 여정에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학교에서 학교하는 시간 자체가 늦어지고 또 다른 과목 수학 같은 경우에 또 학원을 다녀오고 그렇다면 전혀 늦은 시간에 귀가하다 보면 DVD 자체를 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확보되지 않아서 제가 이런 경우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과 저녁, 저희가 점심은 또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오기 때문에 이때라도 꼭 DVD를 보게 해주셔라. 그 원장님이 책에서 연따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따라해보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럼요. 버거하고 싫다고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좀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이거 연따는 저희가 연속 따라 말하기의 줄임말인데 네. DVD를 보거나 원서를 들으면서 1초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원을 들으면서 똑같이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림자처럼 따라간다 그래서 뭐 쉐도잉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은 요거는 아웃풋이 왕성한 아이들은 이것 또한 그러니까 리딩이나 스피킹이나 연따나 다 그냥 아이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올 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는 한데 어떤 충분한 코칭자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충분한 인풋이 됐을 때 끌어내고 싶을 때는 어떤 장면을 보면서 제일 재밌는 장면을 이제 따라하게 하는 거를 엄마가 시켰을 때는 안 할 거예요. 싫어하더라고요. 엄마병을 하면서 좀 가장 큰 고비는 그리고 어머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는 내가 이 아이를 좀 더 진도를 빼고 실력을 올리고 싶은데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엄마 말은 잘 듣지 않아도 선생님이나 또 제3자, 이제 원장님의 말은 좀 잘 듣기 때문에 제가 악역은 항상 자처를 하고 중간에서 그 다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일단은 땡땡이는 지금 너무 지금 인풋 양이 충분해서 연따를 이제 시작해도 되겠어. 그래서 어떤 항상 이유를 좀 붙이고 아이가 설득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속 따라 말하기 해봐도 되겠어. 연따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귀도 트였고 이제 발음도 좋고 이제 리딩도 해봐도 되겠는데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의 좀 기분과 아이의 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코칭자가 끌어가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꼭 혼자 고생하시지 마시고 코칭자가 있거나 엄마병을 성공한 선배가 있다면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분을 빌어서 엄마가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시키는 거. 그렇다면 또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코칭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평을 끝까지 안주하고 성공하려면. 또 가장 큰 고민은 엄마평을 이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변 아이들처럼 학원을 보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셔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어머님들이 엄마평을 하면서 가장 이제 마음이 불안할 때가, 고비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3학년 되기 직전에 학교에서 이제 영어 수업이 시작할 때 어머님들이 불안해서 그때 많이 좀 흔들리시고, 또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거는 최대의 고비는 6학년. 중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이제 문법이라든지 단어 암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흔들리시는데, 제가 지금 다년간 중3 아이들까지 코칭하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엄마평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최대한 시간의 방해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6학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기본기만 충분히 인풋의 양을 늘려주시고, 6학년 겨울방학 때는 문법 정리하고 단어 암기 하셔야 된다. 이게 적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코칭하는 아이들은 제가 또 직접 도와드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엄마표 영어는 사실 뭐 수능을 준비해 준다거나 문법 정리를 하거나 단어 암기시키는 과정은 없지만, 이 부분에 어머님들이 이제 불안함과 조급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해드리긴 하는데, 또 혼자 하시는 어머님들에게는 6학년까지는 꼭 이 시기에 엄마평어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이때 어떤 학습 시기 들어가서 아이가 오히려 문법을 아이가 미리 알거나 또 문장의 좀 오류를 아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 쏟아지는 영어를 하는데 한계가 온다. 계속 충돌이 돼서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연이가 스피킹이 유창해지고 문법의 틀에 갇히지 않고 쏟아내는 글을, 창의적인 글을 쓰고 싶은 아이를 만들고 싶다면 이것만 하셔라.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중간중간 이런 마음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함도 있고 뒤처지지 않을까? 엄마표로 제가 6학년까지 간다고 하면은 조급하거나 뒤처질까봐 중간중간 그런 고비가 올 것 같기는 해요. 어머님들의 불안함과 조급증은 우리 아이가 엄마평화만 해서 과연 중학교에 가서 내신이 보장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코칭한 사례를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아이들 시험이 끝난 학교도 있고 이제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영어 100점은 많은 아이들이 받아왔고 전과목 평균 98.5점, 그러니까 국어에서 2개 틀린 친구도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아이에 국한된 결과가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엄마평어는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책 다독도 하고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할 일을 아이가 수행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습관과 이런 자세 자체가 잡혀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이 성적이 우수하게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셔라. 직접 엄마평을 먼저 한 선배 엄마들의 결과가 우리 아이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머님을 만나서 또 리딩의 시그널, 그 다음에 또 스피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원서 레벨 리딩 할 때 올리는 방법, 기타 또 진짜 성적 보장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면서 궁금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그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어머님들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엄마 공부 TV가 되겠습니다.